안녕하세요. 친절한 재석입니다. 처음 배우는 미국 주식 투자 핵심 특강 3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심리지표 핵심 요약, 즉 4개의 심리지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미국의 3대 이동평균선 심리지표와 차트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시작해 볼까요? 먼저 제가 심리지표를 핵심 정리해 봤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CNN 공포 탐욕 지수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떤가? 빅스는 투자자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가? AAII 지수는 대중의 마음은 어디로 쏠려 있는가? 라인 지수는 실제 자금은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이 두 개 지수가 좀 생소할 것 같아서 따로 요약해 봤습니다. AAII 지수는 개인 투자자의 감정, 개인들은 지금 어떤 감정인가를 나타내고요. 라인 지수는 펀드 매니저의 실제 투자 행동, 펀드 매니저들은 주식 비중을 늘렸나 줄였나 요거를 같이 보는 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편 보시기 바라고요. 본격적으로 3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면 3대 이동평균선은 일반적으로 21일 지수 이동평균선, 50일 단순 이동평균선, 200일 단순 이동평균선을 가장 많이 봅니다. 과거에는 20일 단순 이동평균선을 많이 봤는데요. 최근에는 21일 지수 이동평균선을 차트 분석가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간 차트에서는 50일은 10주 이동평균선이 되고요. 200일은 40주 이동평균선을 보면 되겠죠. 이 세계에서는 시장의 움직임이 단순한 흔들림인지 아니면 추세 변화인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계에선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은 나스닥이나 S&P 500과 같은 대표 지수에 많이 활용합니다. 미국 금융사 리포트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한 줄 정리를 해봤는데요. 혹 지수 이동평균선과 단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단히 정리해 봤으니까요. 한번 멈추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 21일 지수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를 단기 심리의 체온계라고 합니다. 주가가 단기적으로 강한지 약해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선인데요. 미국 트레이더들이 21일선을 단기 추세의 체온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밑에 차트가 있는데요. 21일선 같은 경우에는 강세장일 때 일반적으로 내려오지 않고 지지받고 올라가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요. 깼을 때 좀 더 깊은 조정이 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은데요. 21일선 위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단기 상승 흐름 지속이고요. 이것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단기 주종 신호. 이탈 후에 복귀를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조정이 짧게 끝나는지 더 깊어질 수 있는지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강세장에서 단기 추세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50일 단순 이동평균선입니다. 중기 심리의 맥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선이 지켜지면 건강한 조정, 무너지면 중기 추세 전환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주시하는 추세선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50일 선이 나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21선을 깨고 내려오면 51선에서 지지를 받는 경우가 많고 이와 같이 51선까지 깨게 되면 중기 추세가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1선을 보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21일선 이탈 후 51선 지지 여부가 중기 추세 지속의 핵심이고요. 51선이 지지에 성공하면 조정 후 반등이 가능하다. 50일선이 이탈하면 복귀 실패 시에는 깊은 하락으로 확대될 수 있으니 리스크를 관리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한 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21일 EMA는 흔들릴 수 있지만 50일선은 무너지면 분위기가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일 단순 이동 평균선입니다. 장기 신뢰의 생명선이라고 써놨는데요. 이 선 아래로 주가가 내려간다는 것은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신뢰 자체가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이 말은 본격적인 약세장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00일선을 보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일선을 이탈하고 방향이 우하향 전환되면 장기 하락 추세 신호다.
이와 같은 경우인데요. 이탈하고 다시 올라서려고 하지만 기울기 또한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요. 21선 돌파 지지 우상향 전환은 장기 상승 전환 신호이다. 여기인데요. 어렵게 이겨냈을 때 지지를 받고 이렇게 서서히 우상향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는 장기 상승 전환 신호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즉, 큰 주기로 약세장과 강세장의 시작과 끝을 알린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를 한 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단순 조정이 아니라 시장의 성격 자체가 바뀐다. 이 세 선을 한번 요약해 봅니다. 3대 이동평수이 만드는 심리 흐름 관점에서 보면 어느 선이 무너졌는가가 분위기를 바꿉니다. 1단계 21일 EMA 이탈. 시장의 목소리는요, 잠깐 쉬어가는 조정인가? 분위기가 조금은 들리네. 2단계 51선 이탈. 조정이 길어질 수 있겠는데 기관들도 파는 거 아니야? 3단계 201선 이탈. 이건 단순 조정이 아닐 수도 있어. 일단 방어적으로. 지금은 이탈을 정리해봤지만 돌파는 시장의 목소리가 반대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 보면 20일, 50일, 200일 이동평균 세 선이 보이고요. 이것은 미국의 대표 지수인 S&P 500 지수 차트입니다. 한번 흐름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볼까요? 21일 EMA는 단기 체온, 50일선은 중기 맥박, 200일선은 장기 생명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개의 선을 심리지표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지표와 차트를 결합하라. 시장을 분석하는 4단계 로드맵이 있는데요. 1단계는 시장 온도를 체크합니다. CNN 공포 탐욕 지수, 빅스를 통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합니다. 시장의 심리가 극단, 과열 또는 공포에 치우쳐 임계점에 도달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면 되고요. 2단계는 수급의 진실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AAIR 지수와 라임 지수를 함께 보며 대중의 심리와 전문가의 실제 포지션을 비교하는데요. 특히 엇박자가 나타나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의 심리가 낙관으로 극에 달했을 때 라임 지수 같은 경우에 점차 비중을 계속 줄이고 있다. 이와 같은 엇박자가 나타날 때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주가 위치를 확인하는데요. 극단적이거나 엇박자가 나타났을 때 주가가 21선, 51선, 200일선과 같은 핵심 이동평균선에 맞닿아 있는지 확인하고요. 시장에 소음이 가득할 때는 가격의 마지노선을 기준으로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행동 결정인데요. 시장이 과열되어 있고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이탈했다면 비중 축소를 고려하고 시장이 공포에 빠져 있고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지지하고 있다면 분할 매수를 검토한다. 모든 제반 여건을 제외하고 심리지표와 차트 두 가지로만 봤을 때 이와 같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실전 전략을 통해서 알아볼까요? 심리지표 실전 활용표인데요. 매도 전략, 탐욕의 불꽃이 꺼지는 순간 탈출하기. 신호 1, 심리지표, AAII 지수 낙관가열, 예를 들어서 50% 이상이고 공포 탐욕 지수는 극단적 탐욕 구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80 이상입니다. 두 번째, 기간의 움직임인데 주가는 이렇게 꾸역꾸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라임은 비중 축소,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차트로 봤을 때 21일선 반복 이탈 후 51선 이탈, 200일선 기울기 둔화 또는 하락 전환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때에는 시장 움직임에 가장 집중하는 시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계속 올랐으니 더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기보다 추세 약화 신호를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매수 전략인데요. 공포의 정점에서 진짜 기회 찾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상승장 속, 장기 상승 추세 속에서 깊은 조정의 바닥입니다. 주가가 200일선 위에서 움직이는 강세장 중에 예상보다 큰 폭의 하락이 찾아온 상황입니다. 신호는요, 심리지표의 경우 공포 탐욕 지수가 20 근처에 도달합니다. 극단적 공포고요. 빅스가
급등하는데 예를 들어서 30 이상으로 치솟는다. 차트는 200일선 지지 후 반등하고 상승하는 200일선 이탈 후 재복귀, 20일선 재회복,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입니다. 이때 전략은 큰 추세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공포이기 때문에 이 구간은 추세 내 저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몽땅 사는 거는 리스크가 있고요. 분할 매수 전략이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락장을 끝내는 대바닥 탈출인데요. 주가가 200일선 아래에서 오랫동안 약세를 겪다가 상승 후면으로 전환되는 상황입니다. 신호는요, 심리지표의 경우 AAII 지수가 극단적인 약세 전망을 하고 나임 지수 또한 바닥권 유지, 즉 현금 비중이 상당히 많은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관의 움직임, 나임 지수가 상승으로 전환된다는 것은 방어적에서 주식을 사 모으고 있다라는 흐름을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차트로는 200일선 돌파 후 지지입니다. 전략은 대세 하락이 끝나고 새로운 상승 추세가 시작되는 추세 전환 구간일 수가 있습니다. 중장기 관점에서 비중 확대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극단적 약세 전망 그리고 기관이 점차적으로 사고 있다라고 하면 바닥에 사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차트를 보시면 이와 같이 반등을 해도 200일선에 저항을 받고 이렇게 무너지고 저항받고 이와 같은 변동성이 큰 바닥 따지기 과정들이 보통 나타납니다. 이게 짧은 것 같지만 일반적으로 3에서 5개월 정도 걸리는 진통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안정적으로 이때 분할 매수를 해도 되지만 감정적으로 많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200일선이 상승으로 전환되고 지지받고 올라갈 때 무릎에 사는 전략이 훨씬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책 속으로인데요. 실전 투자 원칙, 책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심리 지표를 활용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실전 투자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숫자보다 위치와 흐름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문가들의 주식 비중이 90%에서 80%로 내려오기 시작했다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도 시장에서는 이미 경계 신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숫자 자체보다 변화의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역발상 투자의 함정을 피하는 것입니다. 공포지수가 높다고 바로 반등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리지표는 방향을 알려주는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실제 매매는 이동평균선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신호가 엇갈릴 때는 관망도 전략이라는 점입니다. 모든 지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억지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내가 신뢰하는 기준들이 정렬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계좌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심리 진단 루틴을 살펴보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AAII와 나임 지수를 비교해 투자 심리를 점검하고 매매 전에는 심리 지표와 함께 21일선, 50일선, 200일선의 위치를 함께 확인합니다. 심리 지표는 시장의 심리를 읽는 나침반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의 지표에 의존하기보다 여러 정보를 종합해 자신만의 원칙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어떠셨는지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미국 배당주로 매달 월세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다음 영상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